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 논란들이 스포츠계와 연예계의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스타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찬사와 환호를 보냈던 팬들은 배신감과 함께 커다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고 지난 오래전에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 학교 폭력은 늘상 존재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학교 근처나 또는 교실 뒤편에서 선생님들 모르게 자행되었던 불량배들이나 비행 청소년들에 의해서 힘없고 약한 학생들이 늘상 괴롭힘을 당했었던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공개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보면은 정말 어른으로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고 너무도 냉혈하고 잔인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놀라죠. 어쩌면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성인이 되어서 그들 전문 분야에서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가?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의 원인들은 무엇이고, 왜 정말로 그 나이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서 그러한 잔인성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창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우정을 쌓아가면서 아름다운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어가야 될 그런 시기에 무엇이 그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같은 반 그 학우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렇죠,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학교 폭력을 일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가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가정 환경입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 가정 환경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역기능적인 가족 환경 속에서 이 폭력성의 청소년들이 양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족인가? 첫째는 부모님들로부터 그러한 폭력성을 배우게 되지요. 가정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늘상 싸우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요. 언쟁을 일삼고 아빠의 폭력성이 난무하고 가족 간의 건전한 대화보다는 어떤 정서적으로 억압받는 그러한 가정들, 그런 가정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늘 불안하고 불행감을 느끼죠. 집에서 있는 것이 싫죠. 아버지로부터 또 엄마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억압감, 이런 것들은 그들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정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나온 그들은 그들보다도 더 힘이 없고 약하고 순진해 보이는 그런 학우들을 타겟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 스스로의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들로부터 학대당하는 학우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들 자신이 집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런 심리와 자신의 모습과 일체감을 갖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합된 정서, 쾌락과 죄책감의 이 혼합된 정서가 믹스되면서 더욱더 폭력의 악순환에서 그들을 올가매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리적인 전이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의 역기능적인 가족은 어떤 경우일까요? 2000년도 들었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급격히 이 부모와 자녀가 한둘인 핵가족의 그런 가족 형태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이 자녀 한둘을 낳아서 정말로 그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미래를 자녀들에게 쥐어주기 위해서 슈퍼맨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벌써 어린 자녀가 나이가 4살, 5살 될 때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조기 교육 열풍에 자녀를 몰아넣게 되죠. 게다가 이제 그 조기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꿈속에 빠져서 그 자녀들이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정말 마땅히 받아야 될 정신적인 자양분, 사랑과 관심, 이런 중요한 정서들을 배제한 채 오직 자녀들에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그 도구와 키를 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혈안이 됩니다. 올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하게 될까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일단은 잃어버리게 되죠. 그저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만, 또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아이들은 점점 머리가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서 티네이저가 되게 되면 왠지 삶의 불만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며 사는 그런 삶에 매우 노여움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정서에는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학교 생활에서 자신보다 못한 아이들에게,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아 독존, 자신만이 최고라고 하는
잘못된 자만감과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정말 주변에 유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자신들의 하구들에게 심한 상처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학교 폭력을 일삼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뒷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훗날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스포츠계와 연예계의 스타들이 그들의 잘못된 양심이 밝혀지면서 그 부모들은 엄청난 충격과 황당함에 빠지게 되겠죠. 자신들 몰래 밖에서 그렇게 비행을 저질렀던 자신들의 다 큰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바라다보게 될까요? 부모들은 아마 이렇게 말들 할 겁니다. 글쎄, 그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에게 해준 것은 부모의 그 사랑을 쏟은 죄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니겠는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사회적으로 걸출하고 성공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한국의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인의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한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겠는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인정받고 뛰어난 아이들이 출세하는, 그리고 그들에게만 영광의 트로피를 안겨주는 그런 한국 사회 속에서 부모로서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심리 속에서 살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의 책임입니까? 교육정책을 위반하는 교육부 장관과 또 국회의원들의 책임입니까? 과연 오늘 이 한국의 어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 배움의 전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은 그 원인은 누구이고 또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출세지향적인 그런 삶의 가치관이 팽배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학교 폭력의 충격들, 이 문제들이 우리가 각 당사자들이 내 책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화와 축소화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내 스스로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고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반성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자, 오늘은 한국의 스포츠계와 연예계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어린 시절의 비행,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지난날 그들에게 폭력과 폭행을 당했던 우리 피해 당사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 그 아픔들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교육적 가치관이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